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다운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60이 넘으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시대의 막말 기억나시죠? 네, 국민 촉새 유시민! 근데 이분이 엊그제 또 뇌 타령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유시민이 글을 썼는데 또 그 나이 거론하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의 뇌가 고장났답니다. 김문수가 극우 인사가 된 게 뇌가 망가져서래요. 정확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김문수는 72살 먹은 남자다. 김문수의 변절은 자유지로한 선택이 아니다. 뇌의 하드웨어 손상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이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손상이 소프트웨어의 혼돈을 야기해 자아가 달라졌다. 혹시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은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지난 월드컵 때 먹은 치킨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만물 오지랖 박사 유시민이 신경정신의학 분야까지 깝죽거리면서 이렇게 뇌 얘기를 하면 명색이 의사인 제가 참을 수 있나요? 저도 뇌 얘기 한 자락 깔아드려야지. 뇌에는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만한 크기인데요. 이 편도체 이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가둬두고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쳐요. 그것도 강목으로. 근데 흥분이 가라앉았어. 게다가 이 폭행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어. 그럼 어떻겠어요? 맞은 사람은 괜찮나 걱정되고 엄청 후회스럽고 사람들 보기 나쁘끄럽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도체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려놓고도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짜잔! 그렇지! 웃어.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 유시민 이 사진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 갔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아시는 분 많죠. 그런데 아니야. 서울대 민간인 폭행 고문 사건. 그러니까 M1 사람 프락치로 몰아서 6일간 가둬두고 강목으로 두드려 팼다가 감옥 간 바로 그 사건 때 찍힌 사진입니다. 사람 두드려 패놓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지. 근데 유시민은 웃어. 왜냐? 공감 능력이 없거든. 편도체가 썩어서. 유시민 편도체는 피클이야. 발효 중이니까. 참고로 서울대 민간인 폭행 고문 사건 공범 중에는 얘도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뇌 얘기를 계속해 봅시다. 뇌에는 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이 옛날에 누군가를 때렸어. 그럼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사건 떠올리면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근데 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그때 이제 1심에서 1년 유월을 받았는데 사실은 나는 한 대도 안 때려봤거든. 난 관계가 없으니까 형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그 스리박 걸고 동네 다방에 만나러 나갔다 잡혀간 거거든. 보셨죠? 반성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미안함이 없어. 자기도 가담한 사건인데 자기는 직접 손댄 건 아니니까 억울하다는 투잖아요. 이게 전두엽이 썩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죠. 이 사건 피해자 중에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도 있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유시민이 책을 썼는데 거기다가 이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썼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프락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한 분이 소송을 걸었어. 그때 재판에서 피해자가 유시민을 만났는데 사과는커녕 아는 체도 안 하더랍니다. 미안함, 죄책감, 반성 이런 감정이 없는 거지. 왜? 우리 세상만사 만물 오지랖 척척박사 유시민이는 전두엽이 아주 푹 발효됐으니까 반성을 몰라. 자, 뇌 얘기 나온 김에 더 봅시다. 뇌에는 또 측두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측두엽 여기 이상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얼굴 분간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남다른 내력으로 불운을 딛고 세속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한민국을 복지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더 배우고 생각하며 발전해가는 정치인이다. 자, 이게 누구 글일까요? 맞아, 유시민. 유시민이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대장동에서 이 서민재산 슈킹한 이재명이 복지사회 이상을 품은 정치인? 삐라 김우겸을 대변인시키는 이재명이 날마다 발전해가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렇지.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지. 아니, 눈구멍은 뭐 환풍구야? 눈은 시원하라고 구멍 뚫어놓은 거야? 어쩜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나요? 네, 유시민 오른쪽 측두엽이 박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세상 만물 감나라 배나라 낄 때 안 낄 때 분간 못하고 활동량 20 찍는 척척박사 유시민 씨 뇌 상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지금 칼럼 쓰는 민들레라는 곳, 거기가 유족 동의도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곳인데, 그런데 참여하는 거 보면 이 양반 베네필일도 융단 폭격당했어. 뇌가 초토화야.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유시민 씨는 사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이재명 빨고 문재인 핥고 열심히 민주당 피해실도 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기간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 하고 뭐 개혁당이나 국참당이나 통진당이냐 하면서 다른 당 활동했죠. 근데 유시민이 기회주의적이라고, 제가 유시민이 기회주의적인 건 일본 앞제비처럼 생긴 면상 때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유시민 민들레인지 둥글레인지 듣보잡 매체에 글 쓰는 쭈구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유시민이 쭈구리가 된 건 쭈글쭈글한 쭈글탱이 피부 때문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가 우리 척척박사 유시민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김문수한테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나이 거론하면서 뇌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건 그냥 욕이잖아요. 아니, 의견을 내고 비판을 하고 논쟁을 하세요. 긴 지면 낭비하면서 왜 욕을 합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저번에도 60대 뇌세포 얘기했다가 혼났으면서 왜 또 남의 뇌 갖고 품평질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뇌 리뷰 그만하고 정치 비평을 하세요. 정 그렇게 뇌 리뷰하고 싶으면 개딸존에 가서 개딸들 뇌나 리뷰하든지. 거기도 60대 많더만. 아무튼 어쨌든 좌우지단 간에 유시민 씨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사람 말 못 알아먹으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그것도 뇌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면 내 뇌는 푹 빠르됐다, 내 뇌는 된장이다, 내 두개골은 된장떡이다, 이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좀 달달한데 내 머릿속에 된장, 이건 좀 구리잖아. 안녕하세요. 시다운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연일 포르노를 찍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난주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포르노는 자기가 찍고 있어요. 장경태뿐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단체로 그냥 하드코어를 찍고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는 비유입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단어인데, 이 자선단체나 NGO들이 아프리카 빈곤 아동이나 저개발 국가 빈민들 이 불쌍한 모습을 자극적으로 내세워서 이 후원받는 걸 말하는 건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 단체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인디안 아이들을 내세워서 후원을 받았는데, 글쎄 있지도 않은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왜 포르노일까요? 빈곤 과대 광고나 빈곤 사기라고 불러도 될 텐데 왜 빈곤 포르노일까? 다른 사람의 빈곤, 이 가슴 아프고 불편한 모습을 너무 선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요. 근데 장경태는 이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래요. 아니, 아프라에 찾아가서 사진 찍은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근데도 포르노라는 선정적인 단어 써가면서 이걸 까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아, 나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온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선정적으로 자기 충성심 노출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심 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쁨 받고 개딸한테 칭찬 받아서 다음 공천에 도움 되겠죠. 사적 이익이지. 그러니까 장경태는 지금 자기 이득 보려고 여고와 바바리맨처럼 충성심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충성 포르노지.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논란이 되니까 장경태 의원 이번엔 하드코어 난이도에 도전합니다. 이 사진이 3점 조명을 쓴 연출된 사진이래요. 현장 스튜디오를 차렸답니다. 그렇게 연출해서 찍었으니까 빈곤 포르노가 맞다, 이 소리를 굽히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이야, 장경태 의원 같은 당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계속하네? 그쪽 사람들이 취향이 그래? 뭐 취향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강제로 막 하는 뭐 그런 쪽이야? 반일 맨날 부르짖더만. 취향은 일본적인가 보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풍상 개소리인지 우리 스태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좀 꺼벙해 보여도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다큐 힘순진들이거든요. 여기 팔뚝 부분, 여긴 빛이 많아요. 관호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피사체인 아이나 여기 이런 데는 빛이 부족해. 노출 부족이죠. 노출이 적절하게 맞은 데는 여기 얼굴 부위예요.
현재의 빛 상태에서 카메라 노출값을 얼굴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는 노출이 부족하거나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조명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진은 조명을 제대로 못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게다가 3점 조명이면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3개를 쓰는 건데요. 이 사진은 100% 백라이트가 없대요. 백라이트가 없으니까 이런 그림자가 지는 거래요. 그런 사진이 무슨 3점 조명이고 무슨 스튜디오 촬영이야. 게다가 장경태 의원 말로는 이 사진이 3점 조명을 쓴 사진이다라고 주장한 곳이 외신이래. 그래서 조선일보가 장 의원한테 물어봤어. 외신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찾는 대로 공개하겠대요. 외신인지 어딘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벗었다는 얘기야. 얘 노출증 맞아. 참고로 이 3점 조명 얘기가 나온 데는 미국의 그 레딧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한국판 DC 인사이드 같은 데지. 그렇다면 이걸 검증하고 떠드는 게 맞는데 장경태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확 벗은 거야. 경태야, 왜 자꾸 벗냐? 정치인들하고 경쟁해라. 심익현 씨랑 경쟁하지 말고. 근데 장경태 의원뿐일까요? 지난주 강선호 의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막 분통을 터뜨리셨죠. 이날 강선호 의원이 이상민 장관한테 한 발언은 단어 하나 빠뜨릴 거 없이 전부가 19금 X등급인데 특히 선정적인 부분은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멘트예요. 이거 정치적인 양념 다 빼고 일상 언어로 말하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대? 이 말이잖아. 아니 현안 질의를 하는데 왜 부모 욕을 합니까? 제가 정치를 오래 봤지만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저는 이상민 장관한테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충성심이 높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너절하고 저열한 충성심 선전하려고 선정적인 단어로 온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이거 충성 포르노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지금 충성 포르노 찍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이미 오래전에 데뷔했고 김의겸은 가짜뉴스로 화끈하게 벗어 제꼈고 김용민, 황운하 따위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하면서 야유물까지 찍고 있어. 19금 정당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들 왜 자기의 교양과 능지를 벗어 제끼면서까지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충성심을 노출 못해 안달일까요? 맞습니다. 이 충성 포르노 찍는 애들은 그거 아니면 공천받을 능력이 없거든. 개딸들한테 이쁨 못 받으면 경선 못 통과하거든. 그래서 그 취향 맞춰 주려고 열심히 벗어 제끼는 겁니다. 얘네 능력 없고 머리 나쁜 거 벌써 드러나잖아요. 정진상, 김용 구속되고 대장동 슈킹 수익 428억이? 이재명 몫이라고 이 남욱이랑 유동규가 술술 물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이 대표 자리에 붙어 있을까요? 얘네 이렇게 판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충성심 노출하는 방법밖에는 못 떠올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충성심을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충성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나 가치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든 이렇게 비비고 벗어 제끼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게도 민주당의 충성 포르노는 당분간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 능력 없는 애들 많잖아.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 충성심 많아요. 저 충성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훌러덩 벗어 제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죠. 근데 지네가 간택받으려고 벗어 제끼는 그 못 볼 거를 왜 국민에게 보여주냐고. 그냥 니네끼리 벗고 니네끼리 초이스하세요. 참고로 장경태 의원이 외신이라고 구라친 미국 사이트 레딧, 여기서 김건희 여사 사진이 3점 조명 쓴 사진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사용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코로나 백신 주사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침팬지가 된다는 소문이 SNS에 떠돌았어요. 황당한 가짜뉴스죠. 근데 이 가짜뉴스 출처가 어디냐? 바로 레딧. 근데 이게
네티즌이 그냥 억울로 끌려고 쓴 글이 퍼진 뭐 그런 단순한 해프닝이냐? 아니었습니다. 파제라는 러시아 광고업체의 조작이었어요. 레딧에 가짜 뉴스를 올린 뒤에 그걸 공유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겁니다. 이런 걸 외국에서는 디스인포메이션 런드로맷, 가짜뉴스 세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의 여론 조작에 들통나서 기사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장경태 의원이 퍼뜨린 김건희 여사 3점 조명 썰도 딱 이런 방식이잖아. 누군가 레딧에 가짜뉴스를 올리고 장경태는 그걸 외신 보도라고 퍼뜨리고 그걸 또 개딸들이 SNS에 퍼나르면서 여론 조작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전형적인 가짜뉴스 세탁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님아, 이제 뭐 세탁소까지 하려고? 버섯 제껴서 더럽혀진 능지 빨아서 다시 쓰려고? 이야, 그거 빤다고 빨리냐? 세제 15톤 덤프로 갖다 보고도 안 빨린다 이놈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sit-down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엊그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죠? 그런데 마침내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민주당 정책조정실장까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 1995년 성남 시민 모임에서부터 쭉 이재명 대표랑 함께한 이재명의 30년 지기죠. 그렇다면 다음은 누굴까요? 말해 뭐해, 이재명 대표지. 이 수사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중앙지검 1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검찰 가실 때는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잘하지. 김용 구속이랑 정진상 소환이 왜 이재명 대표가 엘리베이터 타고 검찰 불려가는 소리냐? 물론 대장동 때문입니다. 자, 사건을 업데이트해 봅시다. 작년 대선 기간 김만배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의 절반은 그분 거다. 근데 정영학 노치록을 보면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반말을 해요. 그리고 유동규랑 대화할 때 형은 이러면서 자기를 형이라고 지칭합니다. 당연히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이 유동규 거라면서 유동규를 기소합니다. 유동규만 덤탱이 쓴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이걸 새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검찰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내용은 천화동인 1호 수익 중 700억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 거다. 근데 이 돈의 주인이 과연 이 세 사람 뿐일까요? 검찰은 영장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어디서 닭똥집 굽는 냄새 나는데? 아, 이재명 대표 똥줄 타는 냄새구나.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유동규랑 남욱이 술술 불고 있거든요. 지난 11일 KBS 인터뷰에서 남욱이 말하잖아요. 작년에 유동규가 김용이 요구했다면서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20억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8억 5천가량을 줬다. 지난달 유동규도 진술했어요. 남욱이 마련해준 자금을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받아서 차 안에서 5억,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총 6억을 김용한테 줬다. 특히 이 유원홀딩스, 유동규가 비료 사업한다고 만드는 회사인데 사업 목적이 무려 62가지랍니다. 그중에는 항공기 취급업, 리무진 버스 운송업도 있대요. 이런 건 정부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이 회사를 자금 세탁소로 보고 있고 실제로 남욱이 이 회사에 35억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동 슈킹 수익이 위로 전달되는 고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재명 대표 말,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글렀답니다. 대장동 슈킹 수익 700억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 거라는 검찰 주장은 소설이란 얘기죠. 그럼 그 700억은 누구 거냐? 다시 이재명 말, 주인은 유동규 단 한 명이랍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판타지 소설은 이재명 본인이 쓰고 있어요. 작년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 있게 그랬잖아요.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 근데 이 이슈가 막 커지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러다가 이제 자금 흐름까지 나오니까 700억은 유동규 거다.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뭔 풍상 개소리야.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을 설계했는데 대구로 좌천돼서 낙엽이나 날리던 윤석열이 몸통이고 돈은 고작 성남도계공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트랜스포머가 사우론이랑 싸우다가 레디 걸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뭔 스토리에 이렇게 개연성이 없어? 한마디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일관성은 당연히 없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스타일입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산다. 오대수 스타일. 지가 무슨 올드보이야?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희생자들 이름 공개하자면서 코인 이름 부르는 게 패륜이냐? 이랬습니다. 근데 자기랑 같이 출장 가서 골프까지 친 성남 도계공 김문기 처장은 저 모른다면서 김 처장 발인 날 산타복 입고 춤춘 사람 사실 이건 녹화긴 한데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사람 목숨마저도 자기 필요에 따라 챙기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때그때 대충 수습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막 조여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처법은 유동규한테 덤탱이 씌우고 꼬리 자르기입니다. 근데 이게 먹힐까요? 작년에 이재명이 대장동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공공하게 말한 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대장동 수사가 덮어질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하니까 유동규가 이원 때문에 힘들었다더라, 자살 시도까지 했다더라 하면서 챙겨주는 척합니다. 내가 너 생각하고 있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으라는 신호죠. 그러다가 정권 바뀌어서 유동규가 불기 시작하니까 이 700억 원 유동규가 먹었다 이러면서 유동규를 잘라낸 건데요. 김용 정진상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용 정진상 압수수색 당하니까 민주당 현역들까지 쭉 출동해서 압수수색 막았잖아요. 유동규 챙기듯이 지금은 챙긴 건데 나중에 이 덮기 어려워지면 유동규한테 한 것처럼 더는 김용이랑 정진상이 먹었다 하면서 꼬리 자르기 할 거 뻔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거짓말에 다 인과관계를 부여할 그럴싸한 스토리는 이 세익스피어가 살아 돌아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충 수습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장동 슈킹한 돈이 남욱 김만배한테 갔고 그 돈이 유동규 거쳐서 김용한테 갔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은요, 이 계좌를 쫓으면 결국엔 드러나는 거라서 만약 이 돈이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쓰였거나 이재명한테 간 게 드러나면 김용을 꼬리 자르건 이재명 특기대로 30년 지기 정진상을 난 모르는 사람이요 하고 쌩까건 상관없이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재명의 20년 오대수 정치가 흥행 폭망,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본질을 흐리던 간에 대장동 사건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대장동 슈킹 수익이 어떻게 흘러갔냐. 현재 남은 기준 8억 5천 중 2억 5천을 유동규가 먹고 나머지 6억이 김용한테 갔다는 진술까지 나왔어요. 검찰은 이들이 약속받은 수익이 700억 중에 세금 이자 다 빼고 428억이라니까 앞으로는 이재명 똥줄 3도 화상 입는 뉴스만 우수수 쏟아질 거예요. 둘째,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어떻게 공모했나?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한테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답니다. 그때 남욱이 변호사법 위반인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잘못하면 남욱 때문에 이 대장동 슈킹이 걸릴 수도 있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남욱이 소유하고 있던 서판교 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남의 뜰이 대신 사업에 참여한 거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모 하루 만에 성남의 뜰이 선정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대장동 같은 이 막대한 슈킹 사업을 시장 결재 없이 당시 성남 도계공 사장 직무 대리였던 유동규나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단독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 돈이 흘러갔다는 진술들이 지금 착착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금방 어서 빨리 후딱 조속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불려갈 날이 올 텐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조사 빨리빨리 받아야지. 빨리빨리. 이거 구경하려고 팝콘 튀겨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차,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드리는 한 가지 팁. 검찰이 뭘 질문하고 조사할지 궁금하시죠? 그걸 알아야 미리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추천합니다.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 여기에 대장동 사업의 모든 의혹이 총망라돼 있어. 이거 읽으면서 공부하면 검찰 예상 질문 다 뽑아서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전에 빨리 이거 읽고 공부하세요. 아니면 주소라도 불러줘요.
대자 대비한 제가 한 권 보내줄게요. 리뷰 써주면 네, 3권까지 보내줄 수 있는데 물론 배달비는 착불이죠. 배달비 아까워요? 그럼 배소연 씨 보내세요. 배달 잘하더만. 안녕하세요. 언제나 씻다운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조국이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의구현 일보 직전입니다. 기소된 지가 벌써 3년인데 이제 구형이 뭐야. 근데 이 결심 공판 날 제가 우리 국이 법원 출석하는 거 보면서 다 싫은 이 양반이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걷는 거 봐. 성큼성큼. 그쵸? 걷는 속도가 빨라. 그래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벌 받아야지. 근데 국가 2월 3일이 1심 판결이라는데 이보다 더 빨리 판결 받으려면 이 속도로 부족해. 그땐 뛰어. 전력 질주. 그리고 법원 올라갈 땐 알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빨리빨리 재판받고 얼른 와이프한테 가야지. 나 벌써 옥수수 사놨어. 그날 팝콘 튀기려고. 아무튼 이 결심 공판 날 검찰은 너무도 당연한 말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을 세워달라. 그렇다면 조국 측 변호사는 뭐라고 변론했을까요? 공부 지지도 못하는 우리 국이 딸내미 장학금을 연거푸 받는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는 나중에 부산 의료원장이 됐고요.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뇌물 준 사람한테 약속한 게 없으니까 뇌물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황당한 장학금 받긴 받았다는 거지. 또 입시 서류 위조해서 업무 방해로도 기소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컨닝도 처벌해야 된다. 서류 위조는 했단 얘기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민주당식으로 말하면 로맨스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날 우리 국인은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신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나 비위 강하다. 내 취향은 몬도가네다. 뭐 이런 분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 읽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법무장관직을 수락한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1940년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의 연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법률가 친구들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짓게 하지 말라고 했다. 죽지 마라. 살아있으라. 이 말이다. 맞아요. 단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어요. 디립다치 멋진 척 폼잡는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박한 인간 아니에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 겁나고 무서운 게 사람일 텐데 이 인간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최후 진술까지 지 잘난 척으로만 일관할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하나. 뜨든. 그렇지. 우리 국인은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구나. 이 장면 최민수 씨 보세요. 방독면도 없이 화생방을 참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 화생방 이거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민수 씨는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참잖아. 그래서 네티즌들이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장면이라고도 했죠. 우리 국기도 똑같습니다. 이 인간은 법, 상식, 심지어 자기 가족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오직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쇠주 한 짝 먹고 발가락으로 써도 그보다 나을 것 같은 글솜씨를 가지고 SNS에서 무진장 끄적거리잖아요. 멋진 척 연기하려고. 그렇지. 얘는 인생 자체가 가오 잡는 연기야.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인간이죠. 근데 구가 가오 잡는 거야 네 자유인데 네가 새겨들어야 할 말 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인데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들었지? 가오 잡기 전에 바지나 입어. 너 바지 벗고 있어. 그 앙상한 다리 드러난 것도 모르고 니네 위선의 실체 드러난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가오 잡고 있으면 어쩌냐. 내가 바지 구할 때도 알려줄게. 양산 가면 바지 많다. 누구 문통.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됐죠.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정리했는데 이거 한 번씩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잘 정리된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안 봤어. 아무튼 짧게 정리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군한테 사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새벽에 서훈, 박지원, 서욱 같은 청와대 참모들이 정보 삭제를 지시했고 문통은 그날 아침 8시께 보고를 받았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월북 조작은 이날 새벽에 일어났을 공산이 크고 문통이 아침에 보고를 받을 때 과연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냐, 정보 삭제한 것까지 보고 받았냐, 아니면 꼬다놓은 보리차루처럼 서훈이 월북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호호호 알겠습니다 호호 하고 말았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통도 당연히 조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훈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문통이 입장을 발표했어. 무슨 상황처럼 윤건영 의원한테 대도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판단은 안보부처가 했고 자기는 그 판단을 수용한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난 바지 사장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 조사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문통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뭐야?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청와대에 바지 사장을 앉혀놨다는 얘기잖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엄청 궁금했습니다. 문통이 바지 사장이라면 과연 실세는 누굴까? 임종석? 이해찬? 김종숙? 김정은? 시진핑?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일주일을 궁둥이만 팍팍 긁는데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 이재명 비판 트윗에 좋아요 누른 문재인. 드디어 범인 색출. 태블릿 위에 앉은 고양이 찡찡이. 그렇지, 실세는 찡찡이었습니다. 이재명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욕하는 트위터에 문통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개딸들한테 욕 먹으니까 김남국이 그랬대요. 사실 그거 문통네 고양이 찡찡이가 누른 거라고. 아, 이제야 의문이 좀 풀립니다. 사실 그동안 문통 트위터에 이상한 일이 많았잖아요. 신혜연 사치라는 암호문이 올라오고 일본 AV 표지가 올라오고. 근데 그게 문통이 한 게 아니었던 거야. 트위터 주인은 찡찡이고 문통은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우와, 대단하죠 우리 문통.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짐승한테도 바지 사장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얼른 양산 가서 바지 한 벌 얻어 입어라. 자기 불리하면 나는 바지 사장일 뿐이에요 하고 짐승한테까지 책임 떠넘기는 인간이 너 줄 바지 하나 없겠냐. 800평 대지에 핫바지 57,000장은 챙겨놨을 거다. 1심 선고 날에 바지 입은 모습으로 보자. 니네 추악한 하반신 가려주던 파도 이제 다 빠졌어. 한마디만 더. 윤건영 의원이 읽은 문통 입장문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정말 분노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얘기지 않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월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다 뻥인 게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구명조끼도 없고 벗어났다는 신발은 슬리퍼고 해경청장은 난 안 본 걸로 할게 하면서 증거 은폐 모른 척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월북한 증거들이 있더라도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실족사는 아닌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찾는 게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근데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월북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주장해 보렵니다. 문재인은 일본 AV 덕후다. 문통님이 예전에 SNS에 올린 AV 표지가 그 증거입니다. 덕후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는 증거 제시하던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싯다운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애들한테 우리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 얘기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착하게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 주댕이 아프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대신에 한마디만 하면 돼. 민주당에 가입해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됐잖아. 더럽게 살아도 됩니다. 민주당만 가입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인생 편안해. 이걸 그푼으로 만들어서 이 초등학교 교실마다 붙여놓자고. 더럽게 살아라. 그리고 민주당에 가입해라. 이번에 민주당이 부결시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인데 이거 대단한 특권이잖아. 이런 특권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갖게 된 걸까요? 400년 전으로 거슬러가 봅시다. 영국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본래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식 없이 죽으니까 영국 왕위까지 계승합니다. 근데 영국 왕 돼보니까 오라! 전에 지가 왕하던 스코틀랜드하고는 뭔가 달라. 영국은 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사인한 나라거든요. 왕이 지 맘대로 세금도 못 걷고 지 내킨다고 시민들 재산 뺏고 부려먹고 권리침해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합니다.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 웃기지 마! 왕이 헌법보다 더 기왕짱이야.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야. 이러면서 왕이랑 신이랑 동급이라고 주장해요. 이러니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덤비고 대들지.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 자기한테 반대하는 의원들 싸그리 체포하고 가둬버려요. 그렇다면 이대로 영국 의회주의 전통이 무너질까? 아닙니다. 영국 의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왕이랑 맞짱을 뜹니다. 이 법 이름이 의원특권법. 그러니까 의원들이 왕한테 대항해도 잡아갈 수 없게 만든 법이에요.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유래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다가 잡혀가지 말라는 법이죠. 근데 우리 노웅래 봐. 아니, 얘가 무슨 부당한 권력에 맞섰나요? 권력의 행패에 반대했나요? 아니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녹음될 정도로 이 뇌물 받아 처먹고 현금으로 돈박스 깔아놓고 이 배 두드리면서 살다가 걸렸어요. 이런 범죄자를 지금 민주당이 방탄해 준 겁니다. 방탄해 준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야당 탄압이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범죄자 탄압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근데 왜 이게 야당 탄압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은 단 하나. 야당이랑 범죄자가 이꼬르 관계. 그러니까 둘이 같은 놈들이다 이거지. 그러면 범죄자 탄압이 야당 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는 뭐다? 뇌물 받아 처먹는 범죄자들이다. 이런 자기 고백이죠.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논리를 증명하는 인간들 민주당에 많잖아. 당대표라는 이재명, 배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등등등 범죄 혐의 아주 오색찬란합니다. 근데 그거 수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범죄자 탄압이라고 하나요? 아니지. 야당 탄압이라고 귓구녕에 닦지 않게 떠들잖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야. 범죄자들이 모인 범죄 집단이야. 조폭이지. 박지원도 있습니다. 이 인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문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래. 기자회견 하고 CBS 김현정 뉴스쇼 주구장창 나가서 자기 삭제한 적 없다고 완전 결백한 척 하잖아. 근데 엊그제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비서실장이던 노은채 국정원 기조실장이 말했어요. 박지원이 삭제 지시했다고. 빼박이지. 근데 이 인간 엊그제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정청래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굳이 복당했어. 왜? 검찰 수사는 범죄자 탄압이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이래야 가오가 살지. 그래서 범죄자들이 알아서 민주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들도 서방파, 양은이파, 국제 마피아파 이런 촌스러운 이름 쓰지 말고 이제 이름을 바꿔 무슨 파 버리고 당으로 가자고.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는 다구리 최강 조폭 더불어민주당. 어때? 참신하지? 조폭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야. 좀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싶으면 열린민주당 이런 것도 괜찮아. 상가집 가서 뺑 뜯을 때는 서영교 데리고 가고, 얘 데리고 가면 상주들이 기겁하면서 얼른 나가라고 막 돈 준다? 민주당의 범죄 집단화, 이게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내 생각은 NO! 얘네는 그냥 본성,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엊그제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봐요.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댓글 조작으로 빵에 갔는데도 자긴 무죄라잖아. 근데 이 양반 공직에 못 나옵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됐잖아. 국회의원 같은 건 당분간 못하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얘를 당대표로 세우겠대. 공직에는 못 나와도 당원을 고치면 당대표 같은 거 할 수 있나 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여차하면 김경수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납득이 가나요? 깨끗하고 청렴하고 바른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야?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이 대표를 한다고? 이게 정당이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 방에 이해가 갑니다. 당대표가 빵에 가면 빵에서 나온 인간을 대표시키는 조직. 이런 조직 있잖아. 그 조폭.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조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표는 무슨 대표야. 그냥 오야붕이라고 해.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그러니까 남구가 니도 니네 조직 오야붕 먹고 싶으면 화끈하게 별 한번 타라. 니 주댕이 놀리는 거 그거 경범죄도 안 돼. 그걸로 빵에 못 간다고. 노웅래처럼 이 처묵처묵한 뇌물 집에 깔아놓거나 이재명처럼 니네 지역구 아파트 분양 수익 슈킹하거나 김경수처럼 킹크랩 그거 없으면 킹스라도 돌려서 민주주의 파탄내거나 그렇게 화끈하게 알았지? 화끈하게 별 한번 달아줘야 니네 조직 오야분 먹는다? 그리고 니네 지역구 가서 애 키우는 유권자들 보이면 꼭 이렇게 말해라. 애들 착하게 키울 필요 없어요. 막 키우고 문제 생기면 민주당 가입시키세요. 유권자 아이들 미래까지 챙기는 너 멋지단마. 제대로 확정이야. 안녕하세요. 서민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서민입니다. 오늘은 왜 빨대양이 아니라 괴상망측한 이 겸손이 어쩌고 뉴스 공장이냐고? 김어준이 마침내 뉴스 공장에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소면을 왕창 사다 놨어요. 얘 잘리면 국수 삶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멸치똥 따고 물 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얘가 뉴스 공장을 다시 한대요. 유튜브에서. 그 프로 이름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에요. 이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나요? 고춧가루 화끈하게 뿌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김어준 채널 강탈하려고요. 이거 상도덕 위반 아니야? 이렇게 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걱정은 문재인이 풍산개 버리듯이 휙휙 버리세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 다 김어준이 한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김어준 유튜브 첫 방송 게스트가요. 요설 유시민이래요. 뭔 이야기를 씹으려댈지 안 봐도 칵 나오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고춧가루 뿌리려고 김어준보다 먼저 유시민을 섭외했습니다. 겁나 훌륭하죠? 어준아 봤냐? 겸손이 힘든 사람은 바로 나야 이 빨대왕. 아무튼 유시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유시민 씨.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예. 김어준 뉴스공장 편파성이 심했는데 편파적이긴 하지. 시청자들이 이해해줄 수준은 넘은 것 같은데요. 비평이 아니고 감정의 배설에 해당하는 자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김어준이 공정하게 했으면 TBS에서 안 잘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됐죠. 근데 김어준이 뉴스공장이랑 같은 시간에 유튜브를 한대요. 이거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TBS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밴댕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알죠. 밴댕이가 이렇게 내장이 작습니다. 밴댕이 소갈대기죠. 사람 스케일이 밴댕이다. 그렇죠. 김어준을 오래 알고 지내셨는데 김어준이 본래 저랬어요? 뉴스공장 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 경우는 뉴스공장 공장장을 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전두환 신군부와 정서적으로 비슷하다.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좋아하셨군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김어준이 그래도 유튜브에선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들이랑 즉각적으로 소통해야 하니까. 그건 기대할 바가 없고요. 근데 거기 벌써 구독자가 30만 명이에요. 뇌가 작동을 안 해서 손발이 안 움직인 건데 한마디로 무지성, 반지성도 아니고요. 무지성이에요. 근데 그런 방송에 왜 출연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오늘 이분 좀 이상한데? 이분도 60 넘으니까 총기 많이 떨어졌네. 그럼요. 아무튼 서민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아 봤지? 이 방송 제목이랑 출연자까지 내가 먼저 침발랐다? 도둑질 당하니까 어떠냐? 기분 좋냐?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네가 서울시민재산 도둑질해 갔잖아.
그렇습니다. 김어준이 지금 서울시민 재산을 도둑질했어요. 그 문제 많고 구라 많고 탈 많고 털 많은 TBS 김어준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나요? 맞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어요. 이거 소유자가 누굴까요? TBS입니다. 근데 TBS는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잖아.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이 방송은 서울 시민의 재산이에요. 근데 말이죠. 김어준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표권 등록 신청했어요. 프로그램 제목, 브랜드 이런 것들도 다 재산입니다. TBS 재산이니까 곧 서울 시민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지금 자기 주머니로 슈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샤넬 디자이너 라거펠트가 개인 의류 브랜드 만들면서 샤넬이란 이름 갖다 붙이는 거고, 호날두가 축구팀 창단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름 갖다 쓰는 거고, 문재인이 양산 자기 집에 청와대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문재인이 자기 페이스북 이름을 문재인의 청와대라고 붙여봐봐. 아마 문씨 집안 자손 만대로 국민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김어준이 서울시민 재산을 갖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둑질이야. 서울시민들 코를 눈 뜨고 벨라 그러네. 게다가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면 그냥 겸손은 힘들다지. 안 어울리게 거기다 뉴스공장도 붙여놨어. 아마 뉴스공장 상표권 신청해 놓은 거 승인 나면 채널 이름 바꿀 것 같은데 이 방송 시간대가 TBS에서 뉴스공장 하던 같은 시간대거든요.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던 TBS 엿먹어라 이거지. 뭐? 겸손이 힘들어? 착하게 살기가 힘들겠지. 착하게도 아니야. 얘는 평균적인 윤리의식도 없어. 양심이 턱에 붙었나 봐. 털난 거 봐. 김어준이 TBS에서 잘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전파를 민주당을 위해 썼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TBS 지부조차도 김어준 자르는 게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도 지금 김어준 무리들은 탄압당한 언론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얌마, 언론이 도둑질하냐? 꼬리깐 서울시민 재산이나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리고 이거 하나는 내가 틈날 때마다 얘기할 건데, 얘는 수많은 잘못이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한테는 이맛박에 피날 때까지 사죄해야 돼요. 만약 제가 할로윈 사고 때 국정원이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산채로 매장됐을 거야. 근데 김어준, 얘가 세월호 때 한 짓이 딱 그겁니다. 세월호는 누군가 정체불명한 애들이 닻을 내려서 침몰한 거래. 그렇게 범죄적인 음모론으로 다큐 만들어서 수십억 후루 짭짭했잖아요.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다큐는 못 만들어요. 인간의 성적이라면 못 만들지. 근데 얘는 만들어. 왜냐? 유가족의 애끓는 심정보다 벌어들일 돈이 더 달달하거든. 그래 놓고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얘는 아주 가루가 아니라 퍼크 입자가 될 때까지 내가 깔 거야. 그러니까 어준아, 좋은 말 할 때 서울시민 재산 상표권 신청한 거 취소해라. 좋은 이름 많잖아. 김어준의 창무라비, 김어준의 음모 왁싱, 김어준의 사랑 구실은 힘들다, 구라공장, 뭐 이런 거 해. 아니다. 네 세금 빨아먹는 거 보면 이게 딱이다. 김어준의 기생충. 좋은 이름 널렸으니까 얼른 이름 바꿔라.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 시다운 코미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깐죽거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비극적이야. 여러분, 이대준 씨 아시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였다는 사실이 지난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3시간 동안 구조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 뭐 이거 밝혀라 이렇게 따지는데 뭐 했겠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아. 삶은 소대가리도 아는 그것.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안 했지. 무능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3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대준 씨가 북한한테 피살당한 사실을 파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 평소 컨셉인 무능 캐릭터를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바뀌어. 사악하게. 월북몰이 사악하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 평소 컨셉인 무능이 사악하게 바뀌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 밤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청와대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대준 씨 실종 신고는 2020년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 해경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2일 오후 5시 18분 실종됐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접수하죠.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각은 1시간 후인 22일 6시 36분 실종자 수색 중
북측이 발견이라고 보고하는데 서면 보고였어요. 그리고는 7시 30분 서훈 안보실장은 퇴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을러 터진 청와대의 무관심 속에서 2시간 후인 9시 40분 이대준 씨는 끝내 피살됩니다. 국민의힘이 밝히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대준 씨가 북측에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 받은 때부터 이 피살자 때까지 이 3시간, 이 3시간 동안 국민 안구하고 뭐 했냐는 거죠. 뭐 했겠어요? 자고 있던 먹고 있던 둘 중 하나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사건은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이 23일 늦은 저녁부터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실종 소식만 나오더니 24일부터는 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한테 피격돼서 화장됐다는 뉴스가 나와요. 월북, 화장. 이거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월북몰이를 한 거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월북몰이는 어디서 누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대준 씨가 피살된 직후 청와대 행보를 보면 답이 훤히 나옵니다. 청와대가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대준 씨가 피살되고 난 지 1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 그래서 이날 자정이 넘은 새벽 1시에 부랴부랴 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참석자는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알 수 없죠. 감사원이 대통령 기록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회의랑 관련된 문서는 못 찾았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회의가 끝난 새벽 3시에 벌어지거든요. 국방부랑 국정원이 이 사건이랑 관련된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아침 8시 30분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서훈 안보실장이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 보고를 합니다. 다시 그 1시간 후인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 회의가 또 열리는데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옵니다. 구명조끼니 슬리퍼니 부유물이니 하는, 그러니까 감사원이 조작된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서훈 안보실장이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놔요. 이 가짜 증거들로 이대준 씨 월북몰이가 시작된 거죠. 자, 이게 그날 밤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23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가짜 월북 증거를 내놨으니까 월북으로 몰자는 공작은 이때 아니면 이때 벌어졌겠죠? 근데 새벽 3시에 국방부랑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잖아. 그럼 빼박 새벽 1시 회의 바로 이때 서훈, 서욱, 박지원, 이인영이 무고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자고 작당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문통도 이 작당 모의의 공범이냐 이건데, 서훈 안보실장은 오전 8시 30분에 문통한테 대면 보고하고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에 가짜 증거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서훈 안보실장이 참모들이랑 짜고 대통령한테 가짜 보고를 했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월북몰이를 승인했던지. 첫 번째라면 무능, 상무능이고, 두 번째라면 상사학이에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이 사건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천인공노할 정체인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팠던 건 이대준 씨가 피살되고 나서 4시간 후인 23일 새벽 1시, 바로 이 시간 대한민국의 풍경이 너무 서글퍼서입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자고 작당 모의하는 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거기 없었고요. 하지만 같은 시각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이긴 한데 방송 송출은 바로 이때 23일 새벽 1시 26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이때 문재인은 말하죠. 북한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종전선언하자.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문재인 따까리들은 청와대에 숨어서 무고한 국민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국민을 죽였는데 참모들은 그게 국민 개인 탓인 걸로 조작하고, 대통령은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말하는 일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5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분노할 장면이에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를 규명하겠다고 해서 짓고 난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고요.
사실 고장, 관리 부실, 무리한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문재인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에 도움되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의 목숨을 자기 정권 유지에만 이용하고 내팽개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대준 씨 죽음을 월북으로 작당 모의하는 이 같은 시각, 대통령은 이대준 씨를 죽인 북한의 체제 보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대체 누구한테 권력을 맡겼던 걸까요? 문재인 정권은 대체 누굴 위해 그토록 권력을 탐냈던 걸까요?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니까 문재인은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무례한 거라면 감히 말하건대 문재인이랑 민주당은 무례한 수준을 넘어 싸가지가 없어요. 이 역사 앞에 싸가지가 없고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6.25는 북침이다. 전쟁은 한국이 일으켰다. 이러면서 이 북한 감싸던 이 종북 세력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대준 씨의 비극을 김정은 탓이 아니라 월북을 시도한 본인 탓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국민이 안 무서우세요? 국민한테 안 미안해요? 이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라도 밝히셔야 합니다. 문통님, 그래서 묻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한테 팔아먹은 그날 문통님은 무능한 거였어요? 아니면 사악한 거였어요?